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으로 결집해 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 나와주세요. 장관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께서는 불법으로 나와주세요. 신경 어떠신지. 뭐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잠시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께서는 저 향후 재판에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사실 장관님은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자, 장관님 사나이답게 우리 사나이답게 저렇게 이제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최경선 의원님, 22일 사이에요. 특별한 상황 변화를 저희는 못 느꼈는데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반인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되니 구속영장을 발부를 예.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가 있는데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했더니 다시 또 다른 판사가 지금은 구속할 그렇게 필요가 됐죠. 없다 해서 예. 석방을 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양쪽의 판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상한 일이냐 하면 또 이상한 일이라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뭐냐 하면은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다르고 2심 판결이 다르고 3심 판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심 있고 2심 있고 3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구속적부심 제도라는 제도 자체를 둔 것이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최종적인 판단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이 판단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고 해가지고 여론으로 이 법원의 판단을 흔드는 것은 예. 정말 사회 유지 차원이나 정의 차원에서나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예. 좀 자기의 뜻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좋을 걸로 봅니다. 그럼 남변호사님 그런 부분은 어때요? 이 직소 부하들은 같은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받거나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속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인간민 정책실장이라던가 이태하 심리전담실장 이런 분들은 구속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왜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 구속에서 풀려나야 되냐. 예. 그리고 지금 최경선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적부심에서 인용되는 비율이 서울중앙지법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 네. 그리고 그 15%도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가령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합의를 네. 했다거나 이런 식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을 불세출의 명장이다. 이런 식으로 띄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볼 텐데요. 나지수 변호사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예. 특별한 사정 변화 없이 변호사가 이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상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적부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석방 결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런 어떤 그 사정 변경 없이 이런 석방 결정 나왔다는 점에서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영장이 발부됐던 어떤 증거나 이런 거 저희들이 이제 기록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종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범들이 있어가지고 인간빔 국방부 전 비서 정책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하고 위에서 지시된 거를 그대로 하는 그런 통제 시스템 속에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공범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되어 있고 단순하게 진술에 의해서만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보고가 되었고 심지어는 김관진 전 장관이 본인이 이 보고서를 사이버 사령부에서 정치관이 공작한 그 보고서를 읽었다고 확인까지 한 체크까지 한 문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봤을 땐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부산항에 정박한 우리나라 원양 어선에서 권총과 실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박상호 기자의 단독 리포트 보겠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500톤급 원양어선에서 그제 오후 2시 30분쯤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출항에 대비해 침실 에어컨을 수리하던 기관장이 에어컨 덕트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22구경 리볼버 권총 옆에는 실탄 10발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전선 작업하면서 닥터를 여니까 그 안에 총이 들었더라고요. 기관장은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총기와 실탄을 선박 침실에 보관했고 어제 오전 이를 넘겨받은 선주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권총이 발견될 당시 이 배 안에는 한국인 선원만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입항한 이 배는 우리나라 국적의 참치잡이 어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항할 때는 30-40명을 태우고 나가는데 대부분이 외국인 선원입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한 명도 안 탑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애들. 지난 2012년에는 정박 중인 배에서 권총을 차고 나온 러시아 선원이 부산 도심을 활보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총기와 실탄을 회수한 부산 해경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원 등 정보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